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또 그 급한 마음으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. 지난번에 그 중개 보수 상한요율을 그 암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강조를 더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강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이 중개 보수의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틀을 미리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시험 문제이기도 해서 좀 곤란합니다. 또 상한 요율이라는 게 왜 어떤 흐름에서 등장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. 이런 것이죠.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되어 있죠. 네, 공인중개사법.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는 거 늘 즐겨 하셔야 됩니다. 귀찮아 하실 게 아니고 즐겨 하시다 보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그 틀을 숲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 이제 그 나무를 베어 나갈 때 위치를 정확히 알고 베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 지난번에 그 상한요율로 거의 뭐 그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급한 마음이 있었고요. 오늘은 종류가 다른 급한 마음입니다. 여기 그 제32조 중개보수. 제가 오늘 저기 톤은 그 조금 그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다운돼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찬찬히 가고자 합니다. 자, 여기 중개보수 등 32조입니다. 32조. 32조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.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. 요게 이제 중개 보수가 되겠죠. 받는다를 받는다. 다만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요것 때문에 이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 받을 수 없다. 이렇게 돼 있죠. 예.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? 중개대상물 권리관계가 어떤지 확인 필요할 때 드는 비용 또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요거는 다른 챕터에서 다루어지는데 일단 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에 필요한 실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수 얘기 있었죠. 이 보수를 언제 지급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령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도 하죠. 보면 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이 둘 사이에 개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. 근데 그게 없다. 그러면은 잔금까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바로 그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돌아오면요. 자,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? 이게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건물,
주거용 건물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. 이걸 포함해서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것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제2항에서 실비 얘기 나왔었잖아요. 예. 주택과 관련해서 보수 그다음에 실비 그 한도 요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일단 어디에 나와요?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이었습니다. 토교통부 장관이죠, 장관. 앞에는 대통령. 여기는 그 장관이 속한 어,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죠. 여기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, 광역시,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이렇게 조례.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각 시도에서는 조례로 따로 더 확정한다는 거죠. 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. 이게 주택에 관한 겁니다. 그러니까 주택은 조례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거죠. 부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범위만을 제시하죠. 주택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? 주택에는 조례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교통부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은 여러분 그 주택이 매우 그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그 중개 보수도 그 매우 민감합니다. 우리 서민의 삶에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좀 세부적인 조례까지 그러니까 그 시도 단위까지는 좀 특수성을 반영해서 정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러나 주택 외의 경우에는 그냥 그 전국적으로 일괄로 그냥 부령으로 정하겠다.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랄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런 방식으로 좀 그 도식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이 중개보수 제32조에 나오는 중개보수 그 상한요율 이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그 다음에 그것의 지급시기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법 조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죠.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좀 달리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지급 시기 관련해서도 어, 그 주택 외 이왕에 여기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중개 보수와 관련해서 이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한 범위 정도를 이 제시를 하고 있고 시도 조례까지 가야 확정된다는 거죠. 주택이니까. 그리고 실비는 무조건 그 시도 조례까지 가서 최종 내용이 정해집니다. 실비니까 그, 그, 그 지역의 그 말하자면 그 구체적인 상황, 경제 여건 뭐 이런 등등이 고려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청구 대상. 그러니까 앞에서 법에서 어, 그 청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.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대상을 제시합니다. 그런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또 이 중개보수가 시도 조례까지 가지를 않고 그냥 이 국토교통부령
수준에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. 확정이 되는 거죠. 실비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 주택과 주택 외에 구분이 없다. 실비는 지급 시기의 경우에도 주택과 주택 외에 구분 없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실비는 실비, 시도, 조례 이렇게 그 음성적 연결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. 그리고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이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. 대통령. 뭐라고 돼 있냐? 실제로 찾아가 보면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이 우선인 거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거래대금 완납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주택 외 중개보수 말고 이 실비의 경우에는 이 시도조례로 실비는 항상 시도조례에서 정해진다고 했죠. 네. 네. 이 시도조례에 가보면 지급 시기가 이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약정에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약정 먼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납시로 하고 이 실비의 경우에 시도조례를 확인해 보고 내용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그냥 약정대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지급시기 관련해서 보수의 경우에는 약정 먼저, 시도조례의 경우에는 시도조례 보고 없으면 약정이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. 요거를 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시면 이 법이 있고요. 대통령령,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장관 그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시도조례까지 이렇게 시도조례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실비는 무조건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. 이 법에서 이 실비 받을 수 있다. 받는다. 그리고 그 받는데 어떤 거 그러니까 권리관계 확인 그리고 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보장 뭐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있다. 그리고 그것은 각각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건지 권리를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예컨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게 국토교통부령이고요. 그 다음에 실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요 내역들이 나옵니다. 그런 게 이제 그 시도조례로 제시가 됩니다. 여러분 그 그 법률정보센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순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세요. 이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수 부분은 여기는 실비였고요. 실비는 여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. 최종적으로 시도조례에서 확정이 된다. 그리고 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을 해야 된다. 일단 주택외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확정 지어진다. 전국적으로 한 가지로. 그런데 주택은 민감한 것이라서 법에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는 주택과 주택외 구분 불문하고 언제 지급할지 아까 말씀드렸죠. 그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부령에서는 상한 범위 요 범위 안에서 정하라 하면 시도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것 자체가 그 상한요일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35회 시험에서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답, 오답 그 선택이 달라지는
특히 이 실비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도조례에서 주택의 구분이 있다 없다? 없이 이루어진다. 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